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파입니다. 오늘은 더 네트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주인공이 채팅창에서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당신 프로그램에 파이 사인 있는 거 본 적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인데, 이 파이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채팅 상대인 사이버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이는 프레토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프레토리안이 집정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엄청 생소한 단어고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찾아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정관에 대해서. 사실 이 영화는 이 영화 안에 그 파이가 등장한다라는 소스를 접하고 나서 이제 찾아서 본 거거든요. 이거 쿠팡 플레이에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엄청 오래된 고전 작품이에요. 95년도에 개봉을 했고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파이를 따라서 파이의 흔적을 쫓아서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터넷 초기 시절에 보안 위협과 신분 도용을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해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사이버 어택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이가 이 사이버 어택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어택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이버 어택 이후에 전개될 어떤 새 사안과 파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작품에서도 이 동일한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장인물을 한번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세 사람만 갖고 왔는데, 아까 앞에 집정관이라고 나왔잖아요. 파이는 집정관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집정관에 속해요. 실제 영화를 봐도 이 사람이 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크로 시스템사의 CEO 제프 그레그예요. 마이크로 시스템사래요. 어떤 회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파이 집정관에 해당하고, 산드라 블록이 주연인데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예요. 아주 유능한 시스템 분석가 프로그래머인데 약간 은둔형 희귀꼬머리. 그래서 친구도 없고 이웃하고 왕래도 안 하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이제 재택근무로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잭 데블린이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이 요 파이 집정관의 실행 요원. 시다바리. 시다바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름을 데블린이라고 설정한 게 데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이게 중요한 장면이라서 가져왔는데, 이제 업무를 보는데 얘는 집에서 보는 거고 여기는 회사고, 회사 동료긴 한데 얼굴도 몰라요. 출근을 안 하니까. 근데 회사 동료가 뭔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발견해 갖고 그걸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서 보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평범한 홈페이지 같은데 스크린 아래쪽에 작은 아이콘만 빼고 하는데, 스크린 구석에 보니까 표시가 하나가 있는데 파이예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가 그거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다음에 클릭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파이가 나오죠. 자 하고 클릭해봐. 클릭을 했더니 이 백도어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백도어냐면 어제는 나를 철도회사 중앙 메인프레임으로 보냈고 그 다음은 병원으로도 보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 뒤쪽에 보면 나오겠지만 비단 이거 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곳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극비의 시스템에 접속이 된다. 그 디스켓을 손에 넣으면 누구든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안 프로그램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우하고 충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대란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도 마이크로 시스템사의
보안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백도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캔슬 다 취소가 됐죠. 사이버 대란이 있었을 때 공황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다가 이제 주인공이 알아차린 거예요. 집정관들은 해킹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서 깐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요? 게이트키퍼. LA 공항 사건도 그랬고,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사건도 그랬고, 애틀란타 수도 전력국 사건도 그랬고, 국방부, 의료 시스템, 범죄 기록, FBI, 주요 국가기관 다 그걸 갖다 까는 거예요. 근데 그 게이트키퍼 보안 프로그램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이 파일을 통해 들어가는 백도어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시스템에 드나들 권한을 백도어를 통해서 준다라는 거죠. 놈들은 그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산타들이잖아요. 뭐든 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어쨌든 이 파이라는 사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출입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 이제 집정관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파이는 집정관이다, 프레토리안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직역을 하면, 이 한자어를 직역을 하면 정치, 그러니까 정계를 잡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관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고대 로마 배경으로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콘술이라고 번역을 해서 쓴다고 그래요. 이게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최고 통치자를 콘술이라고 불렀고, 그게 집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 산타들의 정체성을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유대 금융 세력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했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이거거든요. Now You See Me 1, 첫 번째 시리즈 마술사기단이라는 작품인데,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산타들이 진짜 중요한 계획이나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진짜 비밀, 실체적 진실들은 어디에 숨겨놔요? 이런 데 숨겨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만화들이 앞날을 자꾸 맞추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파이가 성공할 거다, 파이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시점이 되면 저는 이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서 혹시 이런 사인이 등장하면 그 파이오니어 카페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